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씨알쌤입니다. 자, 오늘은 천양희 씨의 길을 찾아서 명암리 길이라는 작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양희 시인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개인사가 굉장히 불행한 한번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아팠어요. 결핵을 앓기도 하고 몸이 많이 아파서 거의 되게 막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고 이랬다가 다시 이제 삶에 대한 의지를 갖기 시작하고 다시 창작 활동도 시작하고 이랬던 시인이거든요. 아주 문학적인 열정이 강한 소녀였는데 열애 끝에 결혼을 했고 그 결혼하고 나서 시인이었던, 마찬가지로 자기와 같이 시인이었던 그런 남편이 시작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또 생계를 책임지는,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생계를 위해서 또 뭔가 일을 해야만 했고 그동안에 또 문학을 떠나 있기도 했고 이런 아주 삶의 굴곡을 많이 겪었던 그런 시인이고요. 그런 자신의 삶의 굴곡을 시 안에서 풀어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 인생을 들여다보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시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해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교적인 색채도 굉장히 강한 시인이고요. 자, 그렇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사람의 작품을 본다 그랬을 때 길을 찾아서 명암리 길이라는 이 길, 이게 우리 시 안에서 그렇죠. 이런 구체적인 자연물들은 실제 그 자체, 자연물 그 자체이기보다는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더군다나 천양희 시인이기 때문에 이분의 시 속에 나와 있는 공간이라는 것은 실제하는 공간이라기보단 시인의 어떤 마음, 또 마음을 성찰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공간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제를 선생님이 정리해놨어. 먼저 주제를 본다면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뭔가 깨닫는 거, 그게 이 시의 주제란 말이에요. 그걸 이 사람이 제목 뭐를 통해 표현해 놓고 있다? 길을 찾아서라고 표현해 놓고 있다. 그리고 어떤 길이냐면 그 길은 명암리의 길이야. 명암리가 그럼 과연 뭐냐? 명암리의 의미를 우리가 또 이해해야 하잖아요. 선생님이 명암리가 갖고 있는 상징성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별표를 5개 하고 가십니다. 명은요, 밝을 명자야. 밝음이고, 암은 어두울 암자예요. 그 어두움이지. 밝음과 어두움, 명암. 인데 그걸 이제 마을 이름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하는 지명이 아니라 시인이 만들어낸 자기 마음속 또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명암리라는 지명 하나를 상상한 거지. 내 내면이라는 거, 내 마음속이라는 것, 또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명암리 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 얘기야. 그래서 만들어진 지명입니다. 실제 지명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게 뭘 상징하게 되느냐? 첫 번째, 명은 행복하고 기뻤던 어떤 자기 삶의 순간, 어두움은 좀 슬프고 정말 죽고 싶었고 불행했던 그 순간, 이 명암이 교차했던 지나온 삶을 명암리라는 지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라고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명암리를, 그 명암리의 길을 찾아다니면서 명암리의 곳곳을 다니면서 성찰을 해요. 그래서 성찰이 이루어지는 내면의 바탕, 내면의 어떤 공간, 이걸 명암리 길이라고 얘기한 것 같다. 이렇게도 얘기해도 괜찮은 거죠. 그리고 성찰을 하고 되돌아봤잖아. 되돌아보고 곰곰이 응시하고 관찰하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는 뭘 해? 깨달음도 얻어야 되죠. 인생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내 내면에는 뭔가 기쁜 마음이 존재할 수만은 없는 거구나. 행복만이 존재하는 것은 우주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공간이고, 삶의 의미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지점. 자, 명암리 길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명암리라는 것이 삶의 의미,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있을까? 왜 이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고
또 우리 탓이 아닌 그런 안 좋은 일들은 왜 일어나는 걸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명암리 길이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고민하는 그런 시작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부분에 가면 자기 내면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고백하고 치유하는 내밀한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명암리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길을 계속 찾았어. 길을 계속 찾다 보니까 명과 암이라는 게 빛만 갖고 있는 속성이 아니라 길이 갖고 있는 속성이기도 하고, 또 내 내면이 갖고 있는 속성이기도 하며, 또 우리의 인생이 갖고 있는 속성이기도 하더라 라는 깨달음을 이 사람이 얻었다 그랬잖아. 그럼 그 깨달음을 얻고서 생각해 본 거지. 생각해 봤더니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상처, 누군가를 향한 미움, 원망, 이런 것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 명암리 길에서 보면, 그 관점에서 보면 행복과 불행이라는 건 인생이 그냥 교차하기 마련이야.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빛의 명과 암이 있듯이 그냥 당연히 있는 거야 라는 관점에 그 내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쓱 가지고 오면 그게 다 풀어지는 거지. 이거 그냥 있을 수 있어. 괜찮아.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 건 아니야.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도 아닌 거지 라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자기 부정적인 생각들도 다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공간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암리가 이런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미리 좀 염두에 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걸 염두에 둔 상태로 작품을 한번 따라가 보죠. 일단 제목 봅니다. 제목과 작품 형식 간의 상관관계.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형식적인 특징이 좀 대단히 중요한데, 일단 여러분 여백이 안 보여. 여백이. 시를 보면 요 파란색은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이고, 검정색들이 그냥 시 본문인데, 이 파란색들을 다 빼고 봤어도 여러분 여백이 없이 줄글 형태로 이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산문시다, 그 얘기인 거죠. 산문의 형식을 갖고 있어. 줄글 형태다, 이런 뜻이지. 따라서 생략과 압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의 빈칸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시야. 더군다나 이 시인이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산문시다 했을 때도 줄글 형태라면 반드시 구두점이 찍히게 돼 있어. 다시 말해 구두점이라는 건 뭐야 여러분? 마침표라든지 쉼표라든지 물음표라든지 느낌표라든지 이런 문장 부호를 말하죠. 이런 문장 부호를 붙이게끔 되어 있단 말이야. 문장이 끝날 때는. 그런데 이분은 이 시에서 문장이 끝날 때 그런 구두점, 다시 말해 문장 부호를 모두 뺐습니다. 생략했어요. 그래서 문장이 그냥 쫙 이어져 있는 거지. 종결 어미가 나타나긴 하는데, 우리가 보통 문장을 마칠 때는 종결 어미와 마침표로 이걸 끊어내잖아. 근데 그걸 끊어내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느낌을 주게 만드는 거야. 그럼으로써 여러분 첫 번째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면의 의식의 흐름을 이 사람이 계속 찾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선생님이 이거랑은 무관하지만 의식의 흐름 기법 설명을 할 때 이런 설명을 했었지. 의식의 흐름이라는 건 어떤 논리적으로 인과적으로 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 물처럼 계속 흘러가는 거야. 그리고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건 물처럼 흘러가는 그 내면의 내 의식의 흐름을 그대로 적어주는 게 의식의 흐름 기법이야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시인이 천양이라는 시인이 길을 찾아서 해서 그런 의식의 흐름 기법을 따르고 있진 않아. 의식의 흐름 기법 자체는 아니야. 그렇지만 자기 내면의 생각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고 있다라는 걸 부각하기 위해서 일부러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걸 1차적으로 알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작품 제목이랑 상당히 어울렸다, 그 얘기야. 길을 찾잖아. 끝없이 찾아간단 말이야. 그 끝없이 찾아가는 느낌을 잘 주기 위해서 작품의 제목이랑 형식을 잘 대응시켜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찾고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구두점을 생략했구나. 그리고 산문시의 형태를 취했구나. 라는 걸 1차적으로 정리하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작품의 특징이랑 굉장히 매칭이 잘 돼
없다라는 거 하나 정리해두고 갑니다. 자, 이제 본문 들어가 보죠. 밝고도 어두운 것이 무엇이었더라? 질문을 던지는 거야, 자기에게. 화자의 성찰을 촉발한 생각이다. 선생님 그렇게 적어놨어. 화자가 생각이 시작이 되는데 그 출발점이 이 생각이었던 거야. 명암이라는 게 뭐지? 밝고 어둡다라는 건 과연 어떤 속성이고 무엇의 속성인 거지? 라는 생각을 시인이 한 거야. 그게 출발점이 됐어. 그리고 명암리에 머무는 눈길이여. 그랬어. 명암리 의미 해석하면 밝음과 어두움의 마을이다. 실제 지명이 아니라 화자의 내면을 의미하는 가상의 지명이다 라는 정도까지는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명암리에 머무는 눈길이여 라는 거는 여러분 뭐뭐 이어 나왔으니까 요거 혹격조사죠? 혹격조사인데 무엇을 만들어내는 혹격조사였어? 영탄적 어조를 만들어내는 혹격조사였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명암리에 머무는 눈길이요. 내 눈길이 막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 막 헤매고 있는 게 아니라 응시하기 시작했어. 시선이 머물기 시작했는데 무엇에 시선이 머물렀다? 명암리에 시선이 머물더라. 그 얘기야. 다시 말해 명암리가 내면의 공간이라고 그랬잖아. 자기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것도 이게 잠깐 바라보다 마는 게 아니라 끝도 없이 바라보는 거지. 아주 섬세하고 세밀하게 계속 자기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랬더니 길 끝이 나를 당겼어. 그럼 길은 어디 길? 명암리 길이잖아. 명암리 길이 나를 끌어당겼어. 나를 잡아당기는 거지. 어떻게? 화자의 상황 뭐야?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에 끌리는 상태가 됐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했다. 그 얘기입니다. 뭐뭐 한다, 니은다, 현재형 종결어미 사용된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형 종결어미 뭐뭐 있었어? 니은다와 는다가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형 종결어미를 사용하면 요거는 무슨 효과가 있냐면 생생한 느낌을 주죠. 현장감이 살아나고요. 이런 효과를 주는 현재형 시제가 나타났다라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 아까 선생님이 이미 제목에서 설명했습니다. 물처럼 흘러가는 내면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구두점을 생략했다. 라는 거. 그리고 길은 이제 실제 길이 아니고 별표하십니다. 내면을 성찰하는 과정이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 과정을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길에 굉장히 빨려 들어가고 있구나. 내면의 성찰이 시작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이제 지금부터 자기 내면의 생각의 흐름을 따라갈 거구나 라는 걸 짐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깨닫습니다. 밝고 어두운 것이 빛만이 아니다. 우리가 보통 명암, 밝고 어두움 하면 이건 빛의 속성이라고 보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시적 화자가 생각한 거야. 자기 내면의 어떤 생각을 쭉 바라보다 보니까 응시하다 보니까 밝고 어둡다는 거, 명암이라는 건 빛만 갖고 있는 속성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다. 그 얘기인 거죠. 그리고 내 안의 새길들, 뒷길들. 새길은 여러분 큰 길에서 갈라져 나간 작은 길이고 뒷길은 뒷골목의 길 같은 거 말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보통은 여러분 큰 길로 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새길이나 뒷길은 사실은 잘 가지 않는 길이죠. 그래서 이 새길이나 뒷길은 뭘 상징하게 되는 거야? 평소 인식하거나 떠올리기 힘들었던 자신의 내면을 의미하게 돼요. 이분이 명암리에 이렇게 시선을 눈길을 주고 그걸 그냥 계속 응시하다 보니까 점점 내 무의식 안으로 저 깊숙이 저장되어 있던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내 내면에 감추어져 있던 생각들이 싹 하나씩 의식의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이 사람이 내 안의 새길들과 뒷길들이다 라고 표현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명암리는 나를 부추기듯 마음의 구석까지 뭉클해진다. 계속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 길을 모를수록 새롭고 새 길은 새로워서 낯설다. 낯설게 만나는 바람소리, 물소리. 그 소리 기막히다. 새삼 놀란다. 자,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까지 보면 자, 명암리는 자기 내면의 공간이라 그랬어. 내면의 공간이었고 자기 내면의 공간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자기가 평상시에 인식하지 못했던 자기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각들이 하나씩, 감정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지.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생각들을 떠올렸을 때 막 부끄럽거나 또는 그 생각 때문에 막 너무 막 치욕스럽거나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랬어. 어땠냐면 오히려 그 생각을 계속 더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막 마음이 갑자기 막 뭉클해지는 거야. 그래. 나는 1년 전에 그 사건에 되게 부정적인 면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었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불행하다고 느꼈던 이 사건은 지나놓고 보니까 나에게 이런 성장을 가져다 줬구나. 그러면서 가슴이 뭉클해진 거지. 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깨달아지는 자신의 어떤 숨겨져 있던 감추어져 있던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새롭게 깨달았던 뭉클함, 그게 그런 뭉클함을 가지다 보니까 너무 새로워. 그리고 그런 새로움을 느끼다 보니까 내가 이런 생각도 했었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낯선 거야.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낯선 것도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이것도 플러스인 거지. 모를수록 새롭고 새로워서 낯설고, 이거 다 뭐야? 어떤 물리적인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 속에서 사실은 자기가 인식하지 못했던 생각들인 거야. 그런데 이게 나한테 뭉클함으로 다가왔고, 그러니까 너무 새롭고, 그래서 낯설게 느껴졌고, 그리고 그 순간, 자, 이 화자는요, 이 천양이라는 시인을 잠깐 얘기하자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그게 어떤 자연적 공간으로 드러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선생님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공간에 당연히 뭐가 있겠어? 바람소리와 물소리가 있겠죠. 그쵸? 바람소리, 물소리와 내 새로운 생각들이, 내 내면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들이 막 만나. 그러니 바람소리, 물소리, 그게 새로운 어떤 발견, 새로운 내 내면의 어떤 그 깨달음에 대한 어떤 감정을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내가 막 너무 막 놀라운 거지. 내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이런 깨달음이 있었구나. 와, 너무 뭉클해, 감동적이야, 이랬었어 라고 막 깨닫는 순간 내가 있는 자연 공간에서 바람소리, 물소리가 너무 새롭게 들려오기도 했고, 그것과 이렇게 교감하면서 내 어떤 새로운 그 깨달음이 막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바람소리, 물소리를 실제 자연의 소리라고 해도 되고, 또는 바람소리, 물소리를 어떤 자기 마음속에 일어났던 어떤 새로운 깨달음에 대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얘기해도 괜찮다, 그 얘기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굉장히 놀랍고 새롭고 뭉클해지는 그런 자기 내면의 깨달음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여러분 순차적으로 좀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처음에 뭉클했고, 뭉클하니까 이럴 수가, 이런 깨달음이 새로웠고, 새로우니까 낯설었고, 그리고 너무 기막혔어. 놀랍죠. 그리고 마무리 놀라움으로. 와, 기막히게 이런, 야, 기똥차 뭐 이런 거겠지. 대박,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걸. 그러면서 이제 놀라움으로까지 가는 거야.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너무 바쁘게 하루를 막 정신없이 보내기만 하는 거지. 그리고 지쳐, 그러고 잠들었다가 일어나가지고 또 다람쥐 쳇바퀴 바쁘게 막 돌아가. 그러면서 나 너무 지쳐, 힘들어, 이러고 또 자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처럼 자기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봐. 자기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그리고 내 마음속에 사실은 감추어져 있던 뭔가가 새롭게 드러나. 그리고 이 새롭게 드러난 감정이나 생각이 나를 뭉클하게 하고 낯설게 하고 대박이야, 놀라워, 이런 감정까지 이끌어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거 계속 하고 싶은 거지. 계속 자기 내면을 좀 들여다보고 새로운 깨달음을 또 얻고 또 새롭게 성장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계속 가는 겁니다. 내 눈길이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거야. 내면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을 이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모르는 길이 발끝까지 따라와. 그 전까지는 내가 잘 모르고 있던 내 내면의 생각, 또 내면의 어떤 사실은 나를 성장시켰던 그 경험들, 이런 것들이 저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다가 이렇게 나를 따라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어떻게 하냐면 나는 생의 명암을 다시 비추다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표현법들 살짝 놓고 갔어. 내용을 따라오다 보니까 표현법 여기쯤 하고 가자. 새롭고 새 길은 새로워서 낯설다 낯설게 만나는 비추다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끝말을 마지막 문장의 끝말을 뒷문장에서 이어받고 있죠? 이렇게 쇠사슬처럼 이어붙이는 표현법을 뭐라고 그런다? 연쇄법이라고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연쇄법 혹시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시간에 좀 제대로 알고 갑니다. 여러분, 연쇄법을 선생님이 얘기할 땐 항상 선생님 불러주는 노래 있다? 선생님 그 노래 또 불러봐야 되나? 불러볼까? 원숭이 똥구멍은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선생님만 아는 노래 아니지? 맛있으면 바나나. 뭐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빨개 마지막 문장 끝났어. 그 말을 이어받아서 첫 문장이 이렇게 쇠사슬 엮듯이 엮었어. 빨가면 사과, 또 사과 뒷문장에 이어받았어. 사과는 맛있어 이어받자. 맛있으면 바나나 이어받자. 바나나는 기르면 기차. 이렇게 쇠사슬 엮듯 끝말과 앞말을 비슷하게 써가지고 엮어가는 표현 방식 연쇄법이다 라는 거. 연쇄법 계속 쓰였죠. 연쇄법도 여러분 어때? 계속 이어지는 느낌을 또 주는 거지. 그래서 작품 제목 길을 찾아서랑 또 굉장히 잘 어울린다. 그치? 뭔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내면의 생각을 계속 따라가고 있다는 것과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표현법을 구사하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하고 갈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내면을 들여다보던 화자가 너무 매혹적이었어, 자기 내면의 세계가. 그래가지고 내 눈길이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이게 보통은 막 외부의 무슨 사건, 외부의 상황, 외부의 사람에 가 있어야 되는 그 눈길이 나에게서 계속 머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 생의 명암을 비추기 시작을 했어. 인생으로 확장이 됐다 그 얘기야. 내면에서 인생으로. 그래서 낯선 길을 또 오래 바라봐요. 이때 낯선 길이라는 건 성찰의 대상으로 확장된 내 삶이야. 내면에서 확장돼서 인생 전체를 오래 바라봤어. 오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야. 우리 이런 태도를 또 뭐라 그런다? 구도적인 자세라고 얘기해. 구도적이라는 거 여러분, 도를 탐구하는 자세라는 뜻이죠. 도라는 건 정신적 가치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 뭔가 정신적인 가치, 예를 들어 무슨 신부님 같은 분들 또는 스님 같은 분들이 속세랑 완전히 거리를 딱 끊어버리고 오로지 정신적인 가치만 계속 추구하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구도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분을 보면 구도적인 느낌이 드는 거지. 왜? 계속해서 내면을 바라보고 그 내면에 대한 관심이 조금 확장돼가지고 또 계속 자기 삶을 계속 바라보면서 성찰하고 이러고 있잖아. 끊이지 않고 뭔가를 탐구하고 있으니까 구도적 자세구나 이렇게 정리해봤다 그 얘기야. 이해되셨죠? 낯선 길을 오래도록 바라봤어. 자기 삶을 또 바라봤어. 그랬더니 오늘도 공동격 조사잖아. 그러니까 이건 지속성이나 연속성을 의미하죠. 오늘도라는 얘기는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1년 전도 그렇고 10년 전도 그랬고 그랬다는 얘기지. 길은 밝았다 어두웠다 하였지. 그래, 밝았다 어두웠다. 다시 말하자면 명암이 교차했죠.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불행하고 슬픈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지. 두 개가 왔다 갔다 교차하면서 우리의 길이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가겠죠. 그죠? 밝았다 어두웠다 했어. 그걸 계속 들여다보는 거야, 이분이. 다 늦은 저녁에야 마음의 능선은 산등성이를 따라 쭉 이어진 선, 요거 말하는 거지. 이렇게 이런 게 능선이잖아. 마음의 능선 넘어 다른 길에 머문다. 자, 자기 인생을 쭉 따라가. 내면의 흐름을 쭉 따라갔어. 다시 말해, 내면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화자의 태도를 공간적으로 형상화한 시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마음의 능선이야. 능선은
직선을 이렇게 따라갔다라는 건 자기 내면의 생각을 계속 따라갔다는 뜻이 된다, 그 얘기야. 이해됐죠? 그리고 그거 넘어 다른 길에 또 머뭅니다. 성찰이 계속 확장되고 심화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계속해서 구도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자기 생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모습이 보이고 또 다른 길이 보이고 다른 것에 대한 성찰이 이어지고 계속 그렇게 이어져 갔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 다음 보십니다. 언제나 알 수 없는 길 속의 길. 이렇게 이어져 가다 보니까 길 속에 이 길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새로운 길이 다시 시작됐고, 인생으로 쳐볼까? 내가 이제 막다른 길이구나. 난 여기서 이제 끝이구나. 절망이구나 생각한 순간 새로운 길이 일어났고, 또 내가 새로운 길을 가다 보니까 또 막다른 길을 만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 왔었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걸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성찰은 이어지고 계속해서 새롭게 심화되고 확장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거야. 우린 헤어지고 또 만나야 한다. 종교 형태의 성격이 뭐뭐 해야만 한다는 당위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헤어지고 만나야 하는 것 뭘까 여러분? 성찰과 깨달음을 주는 모든 대상, 다시 말해 이런 거지. 우리가 만나야 되는 어떤 인생의 어떤 사건, 또는 우리가 만나야 되는, 또 우리가 또 만나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나에게 또 성찰의 계기가 되는 어떤 타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린 헤어지고 또 만나죠. 행복을 만나고 행복을 또 헤어지기도 하고, 행복과 헤어지기도 하고, 불행을 만났다 불행과 헤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계속 이런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면서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됐죠? 밝고도 어두운 것이 빛뿐일까? 소리치며 바람이 지나간다. 그럼 정리해보면 이제 명함은 빛의 속성뿐만이 아니라 밝고도 어두운 것이 빛뿐일까? 아니지. 아닌 거지. 내 인간이 갖고 있는 내면의 속성이기도 하고, 또 인생의 속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다 확장이 되어 가는 거지. 그래, 이거를 화자가 깨달은 거야. 근데 이 깨달음의 과정을 바람이 소리치는 것으로 형상화한 거죠. 바람이, 야, 밝고도 어두운 것이 빛뿐이겠니? 라고 소리치며 지나가는 것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내면 성찰의 과정이고 내 안에 일어났던 깨달음의 내용인 거지. 빛뿐이 아니야. 명함을 갖고 있는 건 내 내면이기도 하고, 내 내면에 부정적인 감정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지. 이런 생각들을 다 했다, 그 얘기야. 자, 이제 다 늦은 저녁 이후라는 시간이 앞에 있었잖아요. 변화된 화자의 모습을 보면 성찰의 확장을 통해 인생의 모든 것에 명함이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함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이제 이런 정리가 가능해지는 거지. 인생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그 행복이 마냥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불행하다고 그 불행이 끝없이 지속되는 것도 아니구나. 이것이 계속해서 교차해 가겠구나. 그것이 당연한 거구나. 그러니 내가 끝없이 절망할 이유가 없겠구나. 또는 내 행복에 끝도 없이 교만할 이유도 없겠구나 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관련 한자 성어 뭐가 있을까? 인생의 기륭화복이 순환해. 세옹지마 있겠죠? 변방 늙은이의 말.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오다 보니까 여기 마무리 마지막 문장. 마음속 깊이 내재되어 있어 모르고 이거 아니다. 여기다. 언제부터 내 안에서 웅크린 길 명암리에 가서 풀어놓는다. 웅크렸다는 건 여러분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라는 느낌 나시죠? 감춰져 있던 거야. 웅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면에 좀 부정적인 생각들, 마음속 깊이 내재되어 있어 모르고 살았던 다양한 감정들과 생각들, 이런 게 뭔가 웅크러져 있는 뭔가 분노 이런 것들을 명암리에 가서 풀어놔.
여기 풀어놓는다는 건 함축적으로 어떤 의미가 된다? 치유와 회복의 의미가 된다. 명암리에 가서 나 자신을 모두 풀어놓고 마음껏 고백해. 그러면 내면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걸 이 사람이 깨달으면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명암리는 깨달음의 공간이야. 무엇을 깨닫는 공간이야? 내 인생의 모든 곳에 굴곡이 있어. 그래서 명과 암이 교차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절망하거나 특별히 부정적인 어떤 에너지로 가득 찰 이유는 없지라는 깨달음이 있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공간에서는 내 안에 웅크리고 있었던 뭔가 부정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래서 웅크러 있었던 그런, 또는 내가 막 부끄러웠던 거, 내가 치욕스러웠던 이런 감정들, 이런 것들을 명암리라는 깨달음의 공간에서는 싹 고백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다독거려짐을 당하는 거죠. 괜찮아. 그랬구나. 너 되게 부끄러웠구나. 너 그때 되게 미웠구나. 그래, 근데 괜찮아. 지나가는 거야. 빛이 명암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명암이 있잖아. 네가 부끄러웠던 그 사건, 그것이 너에게 또 밝음이 되는 어떤 순간이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듣는 거지. 그래서 싹 풀어지고 다시 일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 시의 마무리 부분까지를 이해하고 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명암리의 상징적인 의미가 시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주제가 이렇게 나왔다. 성격 독백적인 거 여러분 아시겠죠? 서색적이고요. 산문시라는 거 잊고 가시면 안 됩니다. 자, 산문시, 시행의 구별이 없었어. 혹시라도 선생님 시행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다. 시행은 이렇게 줄이야. 한 줄 한 줄. 요런 걸 시행이라고 말하잖아. 그래서 보통은 시행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시를 쓴다 그러면 이렇게 한 3개 정도의 연으로, 요게 연이죠. 이렇게 줄이 끊어지는 거, 요게 연이고, 행은 요렇게, 예를 들어서 요렇게,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요렇게. 그래서 4줄짜리의 시행을 각각의 연에 내가 배치할 수 있는 거지. 길이는 괜찮아. 길이는 짧아질 수도 있고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요렇게 시가 보통은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 개의 시행들과 여러 개의 연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라고 얘기하는데, 산문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시행이 이렇게 뚝뚝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줄글 형태로 막 이어지는 거지. 그리고 연도 구분하지 않았어. 지금 이 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산문시들도 시행의 구별만 있고, 시행의 구별은 없고 연만 구별되는 경우, 1년, 2년 이렇게 연만 구별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 같은 경우는 행의 구별도 없었고 연의 구별도 없는 산문시였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연세법 사용됐던 거 아까 확인하셨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구두점을 안 썼잖아. 문장 보호를 생략한 거지. 그럼으로써 내면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효과적으로 잘 드러내줬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또 이런 표현들, 새길들, 뒷길들이라든지 마음의 능선 넘어 다른 길이라든지 이런 모든 길들이 화자의 삶과 내면을 형상화하고 있는 비유적인 표현들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됐죠? 독백적인 어조와 현재 시제 어미가 사용이 됐고, 유사시구를 반복하고 연쇄법을 사용해서 성찰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냈고, 청각적 심상을 통해 성찰의 과정을 형상화했다. 여러분 여기 소리치며 바람이 지나간다 라든지 앞에 있었던 바람소리, 물소리라든지 이런 청각 심상이 나오고 있었던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성찰과 깨달음의 과정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형상화했어. 그 단어를 하나 찾아라. 그러면 명암리가 되겠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정리하고 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 시를 만난 사람들, 요 길을 찾아서라는 시를 처음 봤을 때는 도대체 이 시가 뭐지? 라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시였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 시였는데 여러분 좀 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품 정리 잘 하시고요. 천양희 씨의 시의 경향이 보통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 내면을 응시하면서 뭔가 깨달음을 얻는, 그리고 삶의 의지를 다시금 다져가는 그런 시적인 경향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하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